자칭 시골 의사. 전영웅 원장은 일주일에 한 번 왕진을 돕니다. 병원까지 오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죠? 오늘은 이렇게 해드려야지. 오늘한테 맞춰야지. 침대에서 거의 내려오지 못하시는데 사람이 오면 되게 반가워하세요. 치료도 치료지만 이게 방문 진료는 교감에서 오는 반가움이나 보람도 생기고 해서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으로 돌아오면 히포크라테스는 자영업자가 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일과 동시에 이윤을 창출할 방법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곡주사 같은 경우는 미백 효과 때문에 환자들이 먼저 찾는 경우가 있고 필요하다 싶을 때는 제가 먼저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죠. 먼저 이렇게 맞으러 왔다 하면 반갑죠. 1회 3만 원이라는 미용주사. 진짜 맞으면 간 재생력이 좋아가지고 취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피로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맞는 거예요. 패키지 끊어가지고.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환자에 집중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원을 했으니까 자본가의 마인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으니까요. 인구 2,500명의 울진군 평해읍. 읍내 한 병원 앞에 문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8시경 병원 문이 열립니다. 이 병원 이종규 원장도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셨구나. 수고 마시고, 대장시고. 이제 대장님 보신다. 아이고, 날라 지내고 그거 악수한다. 근데 보통 다른 데는 9시나 10시쯤에 열잖아요. 여기는 왜 8시 반 이렇게 일찍 여는 거예요? 버스 시간이 있어요. 시골에 이제 할머니들은 버스 시간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7시 반 차를 타고 오면은 여기서 시작하면 8시 반 그 정도 되거든요. 이곳은 인근 한 개읍, 2개 면을 통틀어 유일한 1차 병원입니다. 아침부터 환자가 밀려듭니다. 대부분 오랜 단골 환자들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건 괜찮아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올해 74세이지만 여전히 현직에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아유 어지러워요. 자꾸 어지러워. 어지러운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돌아가요? 아니면 바깥 세상이 돌아가요? 바깥 세상도 돌아가고 내가 돌아가는 거. 둘 다 돌아가? 휴지가 있구나. 좀 해줘야 되겠네. 좀 불편해도 움직이지 마세요. 좀 안쪽에 있어서. 좀 어지러움의 원인이 된 귀지를 빼주기도 하고 건드려서 아파요 여기가. 코터링을 좀 해야 되나? 네. 발톱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신랑을 잘 만났으니까 요 정도지. 진짜요? 신랑 잘못 만난 사람 벌써 이게 파고 나와. 그래요. 남자들은 여자 만나면 고생이야. 거꾸로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내향성 발톱이라 그러는데 그게 여기 지방 사람들한테 참 많아요. 원칙대로 한다면 이걸 큰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 당장 일해야 되는데 한 20일씩 한 2, 3주 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톱 깎아주는데 글쎄
그게 좀 귀찮지만 그래도 그걸 해줘야지 좀 시원해하죠. 우리가 이사 온 지가 지금 18년 됐으니까 계속 왔죠. 우리는 만족해요. 그냥 우리는 개인 적이라고 생각하고 드나들어요. 개인 주치라고 네. 선생님이 잘해주세요. 뭐든지 우리들이 노인 애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애로사항을 거의 많이 들어주니까 저희들 주치나 마찬가지잖아. 시골에 우리 나이들이 있으니까. 울진군은 인구의 32%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병원이 있는 평해읍은 인구의 거의 절반이 노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의 병력을 파악해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주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혈압 환자는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짜게 먹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한번 싱거운 게 안 먹어나가지고 자꾸 짜게 이 먹어가지고. 바닷가에서 그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니 수고하십니다. 예. 전체 인구 노인 환자가 많은 만큼 치매 여부도 수시로 확인해줘야 합니다. 발병률이라면 그 할머니 돌아가신 날짜 기억하세요? 기억 뭐해요? 죽은 날도 아니, 모르고. 덕순 할머니 그래도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 덕순 할머니 돌아간 날짜도 모르면 그건 모르지만 나는 그게 집 주소는 알아요? 그 주소도 잘 모르는데. 어허. 이제는 막 지방의 여건이 말이에요. 참 어떤 면에는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다 노인 환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젊은 어린아이들 같으면 얘는 감기가 웬만큼도 그냥 놔둬도 낫겠다, 좋아지겠다 하는데 노인들은 안 그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급격하게 그냥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근데 그 변화를 다 대처할 수도 없고 병원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벌써 30km, 40km 떨어져 있는 데까지 여기 바운더리인데 그런 데서는 급하면 뭐 이렇게 손을 못 쓰죠. 아주 드물게 그냥 혼자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안타깝죠. 이날은 밭일을 하다가 낫의 배인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봉합술을 하는 이 원장. 자상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너무 저질해 자꾸 해. 손 가만히 계세요. 요렇게 그대로만 있으세요. 내일까지 좀 참아보려고 했다는 할머니. 아이고 수고 많이 했어요. 예, 다치지 너무너무 마세요. 고마워. 내 힘들 때마다 이거 오잖아. 언니 조심하세요. 저거는 꼬매줄 수 있는 시간이 그 골든 타임이 한 8시간. 3시간에서 8시간 요 사이 그 놓치면은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잘 아물지가 않아. 그래서 저런 경우에 할머니들은 내일 온다 그러면 그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잖아요. 참. 그리고 웬만큼 해가지고 저런 거 아픈 거는 잘들 참어. 오래된 이 의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날도 200명이 넘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힘드시죠? 이 자리에서 20년, 병원도 의사도 하나둘 사라지는 사이 혼자 지역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수고했어. 수리 수고 많이 했다 오늘. 울진에는 연고가 없는 이종규 원장. 몇 년째 주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원장님이 지금 74 예. 되셨잖아요. 그러면 퇴직할 나이가 가까우신 건 아니지? 지났다고 좀 보는데 다만 여기 여건상 내 마음대로 퇴직도 하기 힘들어요. 여기 잘 아시겠지만 1계읍 2계면에
인구가 상주 인구가 대략 한 7,000에서 7,5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유 나도 은퇴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그럼 대신 할게요 이러고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은퇴를 고비로 해볼 만도 하죠. 근데 이 시골에 아직 들어올 젊은 의사들은 없고 지역 의원은 의사가 은퇴를 미루는 것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태백 시내에 있는 한 의원. 태백시와 정선군을 합쳐 정신건강의학과는 이곳 하나뿐입니다. 진료 시작 전부터 대기실이 붐빕니다. 그 댁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1시간 반 걸리지. 아침에 7시 차 타고 와갖고 한면에서 또 7시 20분차 타고 와서 또 여기 와갖고 또 택시 타고 여기 오지. 여기 올라면 시내버스 타고 올라와서 또 두 번 또 갈아타야 여기부터. 노인들이기 때문에 하루야. 오는 길도 멀고 대기 시간도 깁니다. 40번째 거네요. 지금 40번째라고. 앞에 이만큼이 다 적어가지고. 그럼 오늘은 진료 받기가 힘들게.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오래 기다리셔야 8년 전 이 전 원장이 은퇴하면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던 병원을 오승현 원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이 지역 인구는 석탄 산업 전성기와 비교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이 지역이 뭐 일교차도 심하고 일주기도 좀 적고 계절도 좀 이렇게 추울 때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수면 장애 환자라든지 아니면 뭐 계절성 우울증이라든지 직장 내 뭐 스트레스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편이십니다. 혹시 오전 진료 끝나신 거예요? 네. 오늘 몇 분이나 환자 보시셨죠? 그리고 오늘 평상시보다 조금 전날이 공휴일이고 해가지고 한 70여 명 정도 오전에만? 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하나 남은 병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장은 환자가 많은 이 대기실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당장은 그 주변의 의원들도 부족하고 교통도 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많아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뭐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10년, 5년, 10년, 뭐 15년 그 이후까지 이 환자가 유지가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쪽에 개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뭔가 뭐 지역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이게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병원이 없다. 의사가 없다. 지역에서 만난 의사와 환자들의 말입니다. 지난 10년간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2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시도별로 나눠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의원의 수는 서울의 경우 30%, 경기도는 37% 증가했습니다. 반면 충남 12%, 경북 11%, 전남의 경우는 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 간 격차는 의사들의 연령대에서도 나타납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 2010년도에 활동 의사들의 평균 연령이 43세 정도 됐어요. 근데 2020년엔 50세가 넘었거든요. 7.4세 정도 증가한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약 40세에서 43세 정도로 3세 정도 평균 연령이 증가했죠. 위원회 공급량은 많이 줄지 않았고 혹은 살짝 늘어난 것처럼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퇴 연령을 계속 늦춰가면서 활동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큰 병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인구 3만, 의료 취약지인 보은군에 있는 2차급 병원.
새벽 5시 인공신장실 앞에 벌써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보은에만 60명이 넘습니다. 농촌 지역이라 일찍 투석을 마치고 농사일을 하러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8시에 왔어요. 다른 분들은 일찍 오신 분들은 한 5시 전에 오신 분도 있어요. 해 뜨기도 전에? 예. 아유, 그럼 편하죠. 청주로 가려면 왕복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하루에 기본이 3시간 까먹어요. 저 이 혈액 투석한 지는 한 7년 됐나? 일주일에 몇 번 오시는 거예요? 저 3번이요. 없었으면은 청주나 대전으로 나가야 되니까 집에 일 같은 것도 훨씬 못하게 되고 왔다 갔다 투석 끝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좋죠. 지금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에 식사는 어떻게 해? 뭐 특별한 거 이상한 거 없어. 그러게요. 근데 지금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돼. 왜 그러지? 의료진의 헌신에 의지해 돌아가는 시골 병원 투석실. 오늘도 선생님이 운여신 거예요? 네. 몇 시에 오셨어요? 4시 반. 4시 반에 왔을 때 환자분들 몇 명이나 되게 오셨어요? 5명? 네. 저는 한 3시 반 정도에 이제 오거든요. 어떤 간호사가 그렇게 오겠어요. 새벽에 막 또 전화도 와요. 응급으로.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막 응급으로 와요. 그때 와서 해드려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하지만 투석실을 제외하면 병원 안은 한적합니다.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진료과가 현재 6개까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술이 많았던 정형외과. 지역 주민들이 다치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벌어지거나 이러면은 수술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조금만 더 안정하고 계세요. 오늘 혹시 수술 있나요? 아니, 오늘은 더 없어요. 치약주 병원이라 마취과 선생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다른 데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시간 남을 때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술 시간이 좀 길어져. 다친 날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좀 빨리 가서 하려고 그게 좀 그래서 취소가 될 수 있죠. 우리가 한 5개 한다 그러면 한 2개에서 3개는 취소하고 또 수술을 빨리 받기 위해 환자들이 계속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은 한 달에 10건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계들 있잖아. 쉬고 있는 수술실 장비. 지금은 외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맹장 수술이나 이런 건 안 해. 여기서는. 그럼 여기 보험분들 맹장 터지시면 어디로 가셔요? 그러면 청주나 대전으로 가야지. 외과는 상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 병상 수는 110여 개. 하지만 입원실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급여를 계속 높여도 의사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외과로 사용했었던 진료실입니다. 의료 수급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과를 초빙해서 저희가 진료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쉬고 있는 진료실도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구인 공고는 1년 내내 지금 연중 계속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원하시는 인력들은 없습니다.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병원에는 보은군에 하나뿐인 24시간 운영 응급실이 있습니다. 자정 무렵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피가 살떠서
세추가 좀 떨어져요. 눈 크게 떠보세요. 눈 크게 떠보세요. 저 봐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환자분? 여기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해보세요.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꽉. 손 한번 꽉 잡아보시고 만져지는 거 느껴져요? 들어보시고 이쪽도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감별할 것이 어떤 거냐면 뇌출혈 여부예요. 네, 그래가지고 뇌CT를 찍는 거고 1차 응급진료의 역할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2차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거 말씀하시는 거 염증 수치는 너무 여기 팔을 피고 계세요. 전운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까 낮에 왔어야 돼. 응? 입원을 한 며칠 해서 그냥 병원에 며칠 있을까? 그냥 집에 갈래? 어디서 오신 거예요? 속리산요. 속리산 여기 거리가 얼마나 돼요? 여기서 거리가 한 20분, 15분, 20분 걸리죠. 차 끌고. 그래도 응급실이 이렇게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여 명. 응급실은 이 병원 적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응급실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만 긴급한 순간에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부터 따지면은요, 평균적으로 6천에서 8천만 원 가까운 돈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크고요. 이 병원을 팔을 수도 없고 판다 하더라도 누가 인수를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안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병원은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병원이 문을 닫으면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의료에 대한 혜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도 다 대도시로 나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인구 4만 5천의 완도군. 주변 200여 개의 섬이 완도군에 속해 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완도군의 유일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도서 지역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인프 부족인데 우리는 저 청산도 첫 배 타고 왔죠. 첫 배 타고 왔어요? 이제 안도 구군 간내에서는 여기 병원은 큰 병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자주 오죠. 안도 종합병원이라고 보면 되지. 하루 100명 정도 내원하는 소아과에는 국내의 유일한 소아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환자가 많아 주말에도 격주로 진료합니다. 몇 살이야? 몇 살이야? 3살? 콧물 감기예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완도고등학교 근처에 여기밖에 없죠? 여기 근처에는 여기 아니면 해남 가야 됩니다. 아, 해남은 또 여기서 근데 또 한 4, 50분. 50분. 아이가 갑자기 아프고 자주 아프거든요. 지금 감기가 몇 달 동안 안 낫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여기 사는데 몇 시간씩 차 타고 가긴 힘들잖아요. 진료과는 모두 7개. 매일 외래 환자가 몰려듭니다. 172분 지금까지 다시 내렸어요. 오늘은 조금 적었다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보면은 350명 정도 되고 평일 그냥 한 270명에서 280명 정도 내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외래 환자만 많을 뿐 이곳 중환자실은 역시 비어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 병원을 건너뛰고 환자들이 인근 대도시 또는 수도권으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외래 환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병원으로서 좀 일반에서 경증 환자를 넘어서 중등도 우리 병원의 여건에 맞는 환자를 좀 수술도 하고 또 입원도 시키고 이게 병원 수입을 만드는 곳인데 외래 환자 뭐 50명, 100명 넣은 것이 우리 병원에 큰 기여가 안 돼요. 경영난을 겪는 2차 병원급 의료기관들. 환자가 줄어 의사가 떠나고 의사가 없어 환자가 갈 데 없고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환자가 부족하면 그 환자를 보는 그 병원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진료 성과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자 수가 줄어드니까 병원은 적자를 보게 되고 의료진이나 병원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진료 기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지역의 2차급 병원들은 스스로 수익을 올리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생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 의료 시스템은 1, 2, 3차의 피라미드 형태로 나뉘어 있습니다. 동네 의원 같은 1차 병원에서 감기 같은 경증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폭넓게 관리하고 입원실을 갖춘 2차급 병원과 종합병원에선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를 진료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처치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3차 병원인 상급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체계가 무너졌고 갈 병원이 사라진 지역의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역 의료 위기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해도 골든타임이 있는 질환이라면 다릅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 내 2차 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사실상 마비 상태라면 그래서 대도시나 심지어 수도권 대학병원까지 가야 한다면 그 환자를 살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텅 비어있던 지역병원의 입원실과 수술실. 그 많던 환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SRT 고속열차의 종착역인 수서역. 역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서울의 유명 대형 병원 셔틀버스를 타기 위한 줄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오신 거예요? 네, 경주요. 경주? 네. 경주에 오늘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6시 3분 차 탔어요. 한 번 오면요, 20만 원이 넘게 들죠. 20만 원. 여비만. 경주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시죠. 수서행 SRT는 환자 수송 열차라는 말이 생길 만큼 상경 치료가 많아졌습니다. 자, 늦었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늦었다고 태우질 않아요. 네, 좀 기다리세요.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어도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에서요? 어떤 수술 혹시 하시나요? 수술이요? 갑상선. 갑상선 수술 광주에서는 하기가 힘든 수술인가요? 아니, 거기서도 하는데 엄마가 이쪽에서 하길 원하셔가지고 약간 엄마 저한테 말하기가 수술 횟수도 여기가 더 많고 횟수도 많고 그리고 기구라든지 이런 게 먼저 도입되는 게 서울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는 맨 처음에는 세종 근처에 있는 충북대병원에 갔다가 여기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일단 큰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충북대병원에서 이렇게 서울로 가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추천 안 해주셨어요. 그냥 거기서 수술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냥 저희가 나이도 있으시니까 그래도 큰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 90년대 후반 건강보험 지역 제한이 사라지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상경 치료는 당연한 것이 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예. 내가 이래 생각할 때는 같은 지역에서 해주면 안 좋겠나. 당연히 큰 병원 서울로 가겠죠. 서울이나 대구. 매 우리 아저씨도 보면 애들이가 대구 있고 꿈이 있어도 암 환자는 삼성병원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아 저기 서울에. 큰 병 걸리면 병원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서울도마다 아들 마시니까. 아들 있으면 아들 데려가고. 아 애들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로 가시고. 서울로 가고. 기영군. 똑같은. 예. 어디서 하셨어요? 나는 인천 김포 우리 병원이라고. 인천 김포 우리 병원이요? 예. 왜 거기서 하시게 된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지. 뭐 인천 사시고 그래서 자식분들이. 김포 있으니까 김포 우리 병원이니까. 누가 대학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중병이 걸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난 20년 동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개원과 동네 의원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환자들 더 어딜 갔어요?
지역에 있는 준종합병원이나 병원으로 안 가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허리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1차, 2차를 거쳐 3차 병원으로 가는 의료 전달 체계가 왜곡되면서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전국 환자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증이나 만성질환 환자들도 서울로 직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대형 병원에서는 중증,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 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회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이 이제 많이 밀려가지고 외부 병원으로 가까운 데로 저희가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다 개별 개원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이도가 힘드니까 종합병원을 가게 되고 대학병원을 가게 되는 이유가 내가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봐줄 수 있는 데가 없나? 찾다 보니까 큰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콩나물이 동네 슈퍼에서 사나 백화점 가서 사나 별 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백화점을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다 있으니까. 그런 게랑 똑같은 개념인데 보건의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명 빅5를 비롯한 대형 병원들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완공이 목표라는 인천의 한 공사 현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여기 주민이신가요? 저거 세브란스. 주민분들은 혹시 이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 아니면? 그럼요. 아무래도 환영을 하죠. 인천은 그 메이저급 병원이 없어요. 경기도 시흥. 또 다른 대학병원의 분원 공사 현장. 안녕하세요. 펜스 쳐져 있잖아요. 네. 거기는 그냥 다 서울대병원 붙여. 저 펜스 쳐져 있는. 네, 전부 다요. 저 정도면 땅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800병상. 그런가요? 당연히 좋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배구 신도시 생기면서부터 했던 공약인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집을 샀던 사람들은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총 11곳의 분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수도권에 6,600개 이상의 병상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 소식은 지역 의료계를 또 한 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곳 교수가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병원장까지 지낸 고참 의사가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잘 하세요? 네. 근데 약을 먹으면 약을 먹었는지 잘 생각이 나십니까? 할아버님, 친구들은 좀 만나세요? 요새 안 만납니다. 그러면 요즘은 좀 만나는 사람이 누가 좀 있나요? 그 교수가 이제 그만두고 서울의 빅5로 가니까 당장에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당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대타로 나온 거죠, 대타로. 지금 11개의 대학병원 분원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는 뭐 한두 개는 이제 좀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분원지면 의사 간호사들을 결국 어디서 데리고 갈 겁니까? 예, 당장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지방에 있는 많은 의사 간호사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지방 의료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8월부터 우리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의사라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결국 이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익이 나는 곳으로 의사가 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자원의 배분을 시장에만 맡겨놓았기 때문에 의사와 병원이 각자 도생을 하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서울로 또는 돈이 되는 인기 과목으로 의사 쏠림 현상이 구조화된 상황 속에서 의사 개개인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히포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자영업자가 될 것인가? 용기를 내 자신의 고뇌를 밝힌 지역의 어느 개원이 그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지역의 개원의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인구 5천, 제주시 봉계동의 한 의원.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영웅 원장의 의원을 포함해 2곳뿐이라고 합니다.
지방종이네. 4cm 곱하기 4cm 정도는 지방종이고요. 이거는 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고 나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실밥을 관리해야 돼요. S 블레이드. 오랜만에 수술칼을 든 전 원장. 그는 본래 외과 전문의입니다. 외과의로서 자부심도 컸다고 합니다. 아픈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과 같은 경우는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금 대비 매출이 상당히 낮은 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에서도 그 외과 의사를 뽑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외과 의사는 많은데 외과 자리는 없는 상황이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죠. 그래서 결국 그냥 일반의 자리로 나오게 된 케이스가 된 거죠. 9년 혹독한 외과의 교육 과정을 거쳤지만 제주에서 외과의로 일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개인 의원을 열었습니다. 이거는 초음파기기거든요. 간암 검진에 이제 초음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진을 하는 병원에서 이제 필수로 있어야 하는 장비죠. 몇 천? 3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긴 기본 방사선 장비고요. 여기는 골밀도 검사기. 생애전화기 66세에서는 골밀도 검사. 개원의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검진 장비가 필수였다고 합니다. 억대의 대출을 받아 문을 연 자신의 의원. 감기에서 내시경 검사까지 하루 업무의 대부분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1차 진료입니다. 3년 새 병력을 훤히 알게 된 단골 환자들도 늘었습니다. 잘 될 거예요. 대부분 잘 돼요. 원장님만 믿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임영웅이도 출세했고 영웅이 이름은 다 출세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잘한다고 소문났어. 동네 사람들이. 하지만 기본 진료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합니다. 수익이 되는 것은 레이저나 수액 주사. 전 원장의 병원에서도 미용이나 건강 보조를 위한 수액 주사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나오는 매출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해보니까 직원들 받는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이윤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임대료 내야 하고 세금 내야 하고 그러는데 수액 주사는 대표적인 비급여,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어서 이른바 돈이 되는 진료입니다. 이곳에서 주기적으로 배국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 진짜 맞으면 직장인이라서 이렇게 술 자리도 있잖아요. 근데 취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피로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맞는 거예요. 가격은 부담되죠.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뭐 5만 5천 원, 4, 5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3만 원대로 해서 굉장히 저렴해서 여기서 계속 맞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맞으러 왔다 하면 반갑죠. 사실은 반갑죠. 반갑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무리해서 맞으려고 할 때는 좀 제어를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경영을 하는 게 좀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환자 앞에서는 히포크라테스, 병원 운영 앞에서는 자영업자가 되는 개원이의 딜레마.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전 원장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병원 물리치료실이 값싼 마사지실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의학적인 측면에서 정말 과연 이게 물리치료를 하시는 게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이제 물리치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동시에 드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전 원장의 감기 진료비는 17,000원,
비급여인 도수 치료는 7만 원입니다. 비싼 곳은 평균 13만 원을 넘습니다. 진료 시간을 늘릴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개원의. 하지만 매주 목요일 오후 전 원장은 병원 문을 닫습니다. 어머님. 어머, 죄송은 무슨 죄송이에요. 어머니. 나가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이고, 별 말씀.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잘 나와만 주세요. 예. 오래전부터 왕진을 하고 싶었다는 전 원장. 근처 요양원에 촉탁의로 지정받아 방문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손이 좀 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히 쉬십시오. 예, 예, 이렇게요. 왕진 다닐 때는 자본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포기하고 다니는 거죠. 예.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이윤이나 그런 걸 자본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마감 시간, 매출을 확인해 보는 전 원장. 원장님 지금 어떤 거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환자 수 총진료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급여하고 비급여 비용, 평균 진료비 정도를 봅니다. 마감 시간 다가오면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가요?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비급여 항목을 통한 과잉 진료나 3분 진료로 대표되는 박리담회 없이 개원의로서 살아남을 수는 없을까? 왜곡된 1차 의료, 현장의 고민. 기본적인 매출이 나와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병원 관리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윤 추구를 하다 보면 의사가 그 원칙이나 어떤 교과서적 진료에서 멀어지는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3분 진료, 그 다음에 갔는데 자꾸 무슨 검사를 종용받고 환자가 종용받고 처치를 종용받고 뭐 비급여 진료를 뭐 권유받고 사소하고 자잘하지만 원칙과는 약간 벗어난 진료를 좀 많이 하게 될 수 있죠. 수도권에는 자고 나면 메디컬 빌딩이 들어서고 비급여 비필수 진료가 많은 일부 인기 진료과로만 의사가 몰립니다. 의원급 의사들의 한 해 임금을 비교해보면 소아과는 1억이 조금 넘는 반면 피부과와 정형외과는 그보다 서너 배가 더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 사이에서는 레이저나 필러 시술법을 배우는 아카데미도 성황이라고 합니다. 수가는 계속 안 오르고 있었고 그 위에 그동안에 보험을 해주지도 않던 것들은 비급여 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시장으로 만들어놨으니 현재를 사는 젊은 의사들이 당연히 이 비급여 시장과 이쪽으로 쉬프팅되는 거는 저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비급여 진료에 쓴 돈을 보면 2013년 11조 2천억 원에서 2022년 17조 6천억 원으로 1.6배가 늘었습니다. 비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박리담회나 과잉 진료에 내몰리는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 하는 환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 지역의 의료 위기,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패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겉으로는 수가, 즉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정부가 정하고 정부가 의료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비급여 항목도 많은 데다 1차 병원들이 환자를 두고 무한 경쟁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는 겁니다.
원칙에서 멀어져 점점 왜곡된 우리 진료실의 모습은 한두 개의 묘안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한 건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1차 진료의 현장을 들여다봤던 추적 60분. 이 편에선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큰 병원 필수과들이 위기를 넘어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평창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가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와 어르신들의 근력 운동을 돕습니다. 물어봐, 펴잖아. 올라간다. 간다. 허리 왼쪽 펴시고, 어깨 오른쪽. 오메 나는 거. 지역 주민들의 만성 질환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의료 서비스. 여러 전문가가 모여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이상적인 1차 진료. 그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앉으셔가지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체중은 좀 많이 나가세요. 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는 당뇨 환자인데도 죽어도 쌀밥만 먹는데 내일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 흰 쌀밥에 콩을 좀 넣어서 드시는 건 어떠세요? 그건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거 저도 싫어요. 싫으세요? 예. 그러면은 흰 쌀밥을 드시되 밥량을 조금 더 줄여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량 함께 맞출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해야 돼.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요 운동이랑 요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미는 동작 있잖아요.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한두 번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잘 관리해야 되고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다양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급상승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질환이라 이전에 급성기를 치료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방식은 운동이나 영양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다학제, 다부분의 그 협력이라든지 이렇게 접근 방식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노쇠 예방 관리도 전 1차 의료 서비스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될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